교류분석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 1장 교류분석이란 4. 철학적 근거 인본주의 심리학 교류분석은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교류분석은 정신분석과는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담가와 내담자가 동등하게 상담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적 관계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번이 교류 분석을 시작한 동기입니다. 치료의 주체는 내담자이죠. 번은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내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류 분석 언어를 원했습니다. 그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창조라고 보았죠. 이것을 위해 번은 일반적인 용어를 택했고 그것은 교류 분석 치료의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게임, 각본, 스트로크, 라켓, I'm okay, you're okay는 잘 알려진 예입니다. 교류분석 상담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본주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존중. 교류분석의 인본주의 원리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I'm okay, you're okay는 교류분석 임상의 전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잡하고 미묘하여 뚜렷하지는 않지만 태도에 심오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존감이 도전받기 전까지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를 건드린다거나 엄격한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내담자가 상담가와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시발점, 트리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I'm okay, you're okay를 실행하는 것은 어렵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실패하기도 하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부족함에 대한 비판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결국 자율 슈퍼비전과 배움의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문. 앞으로 며칠 동안 언제 당신이 오케이로 느껴지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상황, 사람, 대화가 당신을 기분 좋게 혹은 기분 나쁘게 하는지를 찾아봅시다. 개인적인 책임. 이것은 교류 분석의 또 다른 원칙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책임이 핵심입니다. 신생아가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복잡한 기제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 또한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느낌, 사고, 행동의 협응 기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조절하고 다루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경험의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책임을 잘못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반응은 외적인 상황의 탓이 아니라 존재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일생 동안 시도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 죄책감, 두려움, 실망과 같은 생존의 역경을 직면하고 또 삶의 기쁨과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화를 즐기고 자신의 뚜렷한 감각을 완전히 드러내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문.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잡으면서 메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지 못한 채 의존적인 상태로 삶을 살았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메리는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음을 받아들여 자신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개인적 책임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선택의 권력입니다. 선택은 외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느낄 필요도 없고 역할 모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생활 양식에 맞는 진정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죠. 많은 신화, 문학, 종교는 이런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아 결단의 기막힌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는 우리가 내적인 경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끔찍해도 우리의 운명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교류 분석 철학과 임상의 핵심입니다. 예문. 당신이 삶에서 책임지겠다고 선택하여 결정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였나요? 변화는 가능하다. 신체의 손상을 제외하고는 치료를 통한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내담자는 동기가 있다. 상담가는 적합한 접근을 사용한다. 목표는 현실적이다. 환경은 충분한 지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교류 분석의 가정입니다. 5. 변화 이론. 번은 인간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만큼 정신적인 건강의 내재적인 욕구. 심리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은 방해를 받는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방해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치료자의 과업은 각 환자의 성격에서 건강한 영역을 찾아 그들의 잠재력을 성숙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에릭 번, 그룹 치료의 원리. 번은 다른 인본주의 치료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의지와 건강을 꽃피우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능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번은 치료자에게 치유 혹은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장려했죠. 이것은 지난 과거를 딛고 자신을 파괴하는 내면의 본능과 충동을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점이 바로 교류 분석이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비전은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상담가에게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상담가가 자신이 치유되어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심리적인 게임을 통하여 과거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각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친밀성 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자유롭게 현재를 살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이죠. 또한 지나간 아픔을 잊고 상실을 예도하고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담자와 작업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본 치유의 빼어난 점은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파괴적이고 한정된 각본 메시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6. 교류 분석, 임상, 사회 정신의학. 사회적 자각과 긍정성을 고취시키고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회정신의학은 교류 분석의 이론과 임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 목표 중에 하나는 사회 변화를 위한 매개체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언제나 교류 분석 임상의 중심입니다. 이를 위해 교류 분석가는 교류 분석을 사용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발달시켰습니다. 교류 분석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고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 교육, 조직과 상담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교류 분석가를 훈련시키고 자격을 주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교류 분석 심리치료. 번의 본래 의도는 임상 혹은 심리치료에 교류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특히 환자들까지도 이 방법과 언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정신분석적 치료라고 불렀던 각본 치유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교류분석 교육에서 교류분석은 직접적으로 아동, 부모, 교육자들에게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독특한 치료 개념을 적용합니다. 교류분석 원리는 감정을 일깨워서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이고 상호관계적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류분석 조직에서 교류분석은 조직 환경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데 교류분석 원리를 적용합니다. 많은 회사들은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조성을 최대화하며 효과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류분석 상담가를 고용합니다. 교류분석 상담은 가장 최근에 발달된 분야입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일하는 상담가들은 좀 더 효과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교류분석을 사용합니다. 1995년에 ITAA의 상담 분과와 EATA는 교류분석 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교류분석 상담은 계약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상담 과정은 내담자의 힘과 자원의 강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자각, 방법,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내담자나 내담자의 체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사회적, 전문적, 문화적 환경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교류 분석은 개인, 집단, 부부,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 사용됩니다. 교류 분석은 단기 상담과 중기 상담, 장기 상담, 그리고 깊이 있는 심리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책임. 번은 전문가의 책임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치유 개념은 내담자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치료자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은유였습니다. 내담자와 의미 없는 잡담을 하거나 잘난 체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담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류분석 상담가는 이것을 태도와 행동으로서 내담자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를 만나는 그 시간에는 사력 있고 친절하고 윤리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많은 내담자들은 상담가와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진정한 의사는 특별히 환자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훈련하며 그의 임상에서도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2. 진정한 의사는 치료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하며 왜 하는지를 압니다. 3. 진정한 의사는 연구와 임상이 좋은 의학이나 수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항상 의학과 수술이 연구와 경험보다 먼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4. 진정한 의사는 진심으로 환자의 복지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공개적 의사소통. 번은 공개적 의사소통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당시 정신과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상담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가는 비밀을 갖지 않으며 내담자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가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상담의 목표, 상담의 단계와 상담 계획, 상담의 기간, 상담 과정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상담에 대한 정보, 상담가의 전문적인 위치. 내담자나 동료들과의 행동에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교류분석 임상가의 특징입니다. 7. 세계적인 접근의 교류분석. 교류분석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은 이 접근이 전 세계를 통하여 널리 퍼져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교류분석은 대부분의 문화, 사회 집단과 종교에서 받아들여지며 그래서 문화 상호적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류분석 임상가,
정규훈련 프로그램, 지역 연구팀이 있고 각 나라에는 교류 분석 조직이 있습니다. ITAA는 매년 세계적인 학술 대회를 주최합니다. 유럽에는 EATA가 있고 영국에는 ITA가 있습니다. 8. 교류 분석 상담 과정의 5단계. 교류 분석 상담에는 기본 5단계가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이 정보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 이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상담가는 경청하고 제안하며 중요한 정보가 드러나도록 질문을 유도하고 내담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적 동맹이 맺어지고 내담자가 준비되면 상담 계약을 합니다. 2. 내담자는 통찰과 자각을 하며 문제의 본질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증상이 줄어들면서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좀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이때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 문제 해결 단계는 감춰져 있던 감정과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억압함으로써 생긴 감정을 풀어내는데요. 이때는 흔히 과거에 잃어버린 기회를 슬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그들의 삶을 재평가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자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상담가와 내담자 모두에게 가장 힘든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지난 상처를 떨쳐내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고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4. 재결단 단계. 내담자는 각본 역할을 버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상담 밖에서도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상담가의 주 역할은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담 계약이 완성됩니다. 5. 상담의 성공과 종결.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면 그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종결합니다. 9. 교류분석 임상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류분석 임상가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심도 있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교류분석 훈련자는 자신의 각본을 알기 위한 개인적인 치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효과적이며 정통한 교류분석 임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분석 임상가의 개인적 발달을 위한 가치와 목표들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자율성을 추구, 자신과 타인의 존경, I'm okay, you are okay. 개인적인 책임과 자기이해, 인간 중심 태도, 공개적 의사소통. 상담에 관한 정보는 내담자와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허락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리게임, 회피, 동맹, 정서적인 깨우침, 분명한 계약, 교류분석 협회와 학회의 윤리강령 준수. 이것은 교류분석 상담가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교류분석 상담가가 임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교류분석 모델의 적용과 작업 과정을 알아보고 상담과 정신분석 임상에 필요한 교류분석 기법의 적용을 알아볼 것입니다.